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5장의 고장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통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통틀어서, 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통틀어서 고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장이 없이 계통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 즉 사고가 더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장을 예측하고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장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장의 개요. 고장의 개요인데, 이 고장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일선 지락. 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선로와 대지 간에 접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락이라고 하는데, 일선, 즉 3선 중에 하나의 선이 대지와 닿는 것을 우리는 일선 지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2선이 닿는 것도 있겠죠. 2선 지락, 그리고 3선 지락, 이런 것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선과 선끼리 닿는, 우리 일반적으로 슈트라고 하죠. 선간 단락이다라고 하죠. 선간 단락. 그리고 세 선이 모두 다 단락되는 삼상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선이 끊어지는 단선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류 중에 어떠한 게 가장 많을까요? 일선 지락이 사고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70에서 한 80% 정도를 대부분 일선 지락 사고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삼상에 어떻게 돼요? 불평형 전압이 생기고 불평형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총 6가지 중에서 요 삼상 단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형 사고가 돼요. 평형. 삼상 평형이 된대. 3선이 다 단락이 됐기 때문에 얘에 걸리는 전압이 다 0이고 이상적이라면, 그리고 전류가 다 똑같이 120도 이상 차가 발생을 합니다. 얘는 평형이고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불평형 사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불평형. 여러분들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삼상의 크기가 같고 위상이 똑같이 120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평형이다,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불평형, 비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고장 계산을 왜 하는지에 대한 고장 계산의 목적에 대해서 볼게요. 고장 계산의 목적을 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차단기 용량 결정.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고장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제거를 하는데 차단기가 사용이 되는데, 이 차단기가 그 고장 용량보다 커야지만 그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단기 용량 결정. 두 번째, 고장이 나면 보호개전기가 동작을 하겠죠. 보호개전기 정정. 보호개전기 정정. 여기서 정정이라고 하는 건 세팅이죠. 어떠한 전류가 얼마만큼 흘렸을 때, 즉 고장 전류가 얼마만큼 흘렀을 때 몇 초 이내에 차단하라 라고 하는 어떤 정정, 세팅을 위해서 우리가 고장 계산을 합니다. 세 번째, 통신선 유도장애. 통신선 유도장애 경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볼까요? 네 번째는, 자, 이 고장 전류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전류 중에 바로 단락 전류가, 그 크기는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때 이 단락 전류가 기기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전기 설비 기기들은 이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 강도로부터 어떻게 돼요?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걸 뭐라고 할까요? 기기에 가해지는 전자력을 추정한다 이거예요. 기기에 가해지는 전자력을 추정하기 위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설비의 기계적 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겠죠. 이 단락전류도 모든 전기 설비 기기들은 단락전류부터 생기는 어떤 기계적 강도에 견뎌돼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뭐를 한다? 고장을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고장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삼상 평형이고 얘네들은 삼상 불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삼상 단락 같은 경우에는 옴법이라는 게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이라는 것도 있고 PU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칭좌표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좌표법 이런 것으로 얘를 고장 계산을 할 수 있다. 뭐는? 삼상 단락사고 같은 경우에는 옴법이라든가 퍼센트 임피던스법, 뭐 PU법, 대칭좌표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불평형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면 얘는 대칭좌표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고장 계산에서는 여러분들이 옴법, 퍼센트 임피던스, PU법, 대칭좌표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삼상 단락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삼상 단락 사고. 그러면 이 삼상 단락 사고는 뭐 옴법, 퍼센트 임피던스법, PU법, 대칭좌표법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삼상 단락 사고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발전기, 동기 발전기는 무슨 결선? Y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Y 결선 이렇게 제가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보고요. 선로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전압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는 선로에 또는 이 발전기의 임피던스가 각상의 G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럼 얘를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삼상 단락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삼상 단락이면 얘가 이렇게 연결됐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요. 얘가 바로 삼상 단락 사고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것이 삼상 단락전류 IS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삼상 단락전류 IS입니다. 그럼 얘를 잘 보게 되면 얘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임피던스가 여기를 여기에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은 뭐예요, 우리? 선간전압이잖아요. 선간전압 V예요. 그러면 요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E라고 적을 수 있어요. E.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루트 3분의 V란 말이에요. 이 루트 3분의 V는 뭐죠, 얘? 대지전압 또는 뭐 상전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압기 결선 그리고 발전기 결선에 아무런 관계없이 얘 V는 선간전압이잖아요. 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이 임피던스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분의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E라고 쓸 수 있다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3분의 G에 V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옴법이라고 해요. 무슨 법? 옴법. 이거 첫 번째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옴법이다. 이때 옴법은 단락전류, 삼상단락전류 IS는 임피던스분의 E라고 쓸 수 있고, 얘는 E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E라고 하는 것이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원래는 계통이 여기 발전기도 있고요. 그쵸? 여기에 변압기도 있고요. 그쵸? 또 다른 변압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얘는 뭐 11kV를 154kV로. 그죠? 그럼 얘는 154kV를 뭐 예를 들어 345kV로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볼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 낮잖아요. 이렇게 단락사고가 낮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기기기에서 이런 거 배운 거 있어요.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 V2분의 V1 루트 G2분의 G1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럼 얘는 여기에 전압이 345kV예요. 345kV예요. 그럼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도 임피던스 G1이 있을 거고, 여기에 임피던스 G2가 있을 거고, 여기에 임피던스 G3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일한 345kV에 대한 얘네들 다 뭐 해야 돼요?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즉, 이 옴법에서는 동일 전압 기준으로 뭐를?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산해야 된다 이거예요. 환산. 그래서 얘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이 단락전류를 구할 때 요거 하나 잘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요거랑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발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전압이 다 똑같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는 380, 여기도 380, 여기도 380. 다 어떻다고요? 동일하다라고 할게요, 제가. 근데 단락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여기에서. 그럼 여기 임피던스를 G1, 여기 임피던스를 G2, 여기 임피던스를 G3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 회로를 요 한상분, 요거를 한상분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삼상 단락전류나 한상의 단락이나 그 값이 같기 때문에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에 전압이, 여기에 선간전압 380이면 여기 한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 22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G1 이렇게, 여기에 G2, 여기에 G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이렇게 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났을 때 1번에서 단락사고가 나면 여기서 이렇게 단락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IS1은 여기서 단락사고 났다고요. 그럼 회로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단락전류 IS는 뭐가요? G1, G2, G3분의 뭐가 돼요? 2가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는 G1 더하기 G2 더하기 G3가 돼요. G1, G2, G3.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났다라고 볼게요. 2번. 그럼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이렇게 난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는 회로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는 임피던스가 크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얘는 G3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IS2는 G1, G2분의 2가 되죠. G1 플러스 G2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뒤에 거는 의미가 없어요. 단락사고가 여기서 나면 전원으로부터 단락사고가 여기 나면 전원 측에 있는 임피던스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개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단락사고가 났어요. 3번. 그럼 얘가 단락이 어디서 발생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이고요. 얘네 뒤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락 전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요. 그럼 IS3는 G1분의 2가 되는구나.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락사고가 여기서 일어나면 여기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는 얘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만 관계가 있다고요. 얘 뒤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단락사고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 얘 앞에 거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 뒤에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게 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볼게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에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사, 산업기사, 실기에서 또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아까 우리가 단락 회로를 그렸어요. 단락 회로를 한 상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한 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볼게요. 여기를 제가 E라고 보고 여기에 부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임피던스 G라고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격 전류 IN 이렇게 적어볼까요? 무슨 전류? 전격 전류.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볼까요? 1번에 퍼센트 임피던스. 이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공급 전압에 대한 이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급 전압에 대한 이 임피던스에서 걸리는 전압을 백분율로 나타낸 게 이 퍼센트 임피던스예요. 여기에서 E는 단위가 볼트이고 얘를 우리 뭐예요? 대지전압 이렇게 얘기해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에요. IN은 암페어죠. 전격 전류가 돼. 부하시 전격 전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단락 전류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자, 두 번째로는 단락 전류. 단락 전류. 단락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요렇게 단락이 이렇게 됐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때 여기에 흐르는 게 우리는 단락 전류 IS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락 전류 IS는 우리가 오음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임피던스분의
2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단락전류 보면 임피던스 분의 뭐라고요? 2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요 식에서 얘를 이렇게 가고 얘를 이렇게 오게 되면 임피던스 분의 1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 임피던스 1이고 얘가 이렇게 오면 자 퍼센트 임피던스 2에 IN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요 식에서 그럼 6에다가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임피던스 분의 1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임피던스 분의 1 요 그대로 넣어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 2 그죠? IN 곱하기 10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2 서로 약분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IS를 다시 쓰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단락전류에 대한 공식이 돼요. 이것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공식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하셨던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정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를 우리는 단락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단락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자, 세 번째는 단락 용량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락 용량이에요. 뭐라고요? 단락 용량. 자, 이 단락 용량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PS 이렇게 써요. PS. 단락 용량 PS는 전력이잖아요. 삼상에서 루트 3. 그죠? 선간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예요. 얘는 V는 공칭전압. 공칭전압은 뭐예요? 선간전압이잖아요. IS는 단락 전류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3에 V에 자 IS 대신에 이 공식을 써볼게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그래도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여기서 루트 3 V IN이 뭘까요? 정격 전류. 루트 3 공칭전압 정격 전류는 얘가 뭐예요? 정격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P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가? 단락 용량 PS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락 용량에 대한 공식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공식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때 요 PN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기준 용량 또는 뭐 정격 용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차단기 차단 용량. 차단기 차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차단기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우리 단락 용량 뭐라고 써요? PS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차단기 차단 용량도 기호는 동일하게 그냥 PS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에서 차단기 차단 용량 PS 공식은 루트 3 V에 여기 N입니다. V N
IS 이렇게 씁니다. 그럼 여기에서 IS는 뭐냐면 IS는 정확히 명칭을 하면 차단 전류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차단 전류. 근데 이 차단 전류는 뭐랑 같냐면 단락 전류와 같아요. 차단기, 차단 전류, 단락 전류 같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V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N이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이에요. 뭐의 전격 전압이냐? 얘는 뭐예요? 차단기, 차단 용량이니까 차단기 전격 전압이에요. 그죠? 차단기 뭐라고요? 차단기 전격 전압. 근데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공칭 전압별로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뭐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22.9kV 공칭 전압 22.9kV에서 차단기 전격 전압은 25.8kV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154kV에서 차단기 전격 전압은 170kV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른 공칭 전압별 차단기 전격 전압 다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차단기 파트에서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가장 많이 쓰는 뭐 22.9라든가 154에서 차단기 전격 전압은 이와 같이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차단 용량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걸로 구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차단 용량은 단락 용량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단 용량을 구할 때 단락 용량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그 공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볼게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 아까 공식에 대해서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보겠다.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분명히 제가 E분의 ING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E는 대지전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단위가 킬로볼트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여기는 볼트, 여기도 암페어 임피던스니까 그냥 볼트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단위가 킬로볼트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10에 3승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죠? 얘가 킬로볼트의 단위라면 10에 3승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위아래다가 제가 똑같이 루트 3V를 한번 곱해 볼게요. 얼마? 루트 3V. 여기다가 제가 루트 3V. 그럼 위에도 똑같이 루트 3V를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킬로볼트이고요. 얘는 공칭전압, 뭐 선간전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루트 3E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간전압 얘를 V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10의 3승, 여기 10의 2승이니까 얘가 하나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질 수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여기 10 남네요. 10. 여기 V는 V니까 V의 제곱이 돼요. 루트 3VI가 뭐예요? 루트 3VIN 정격 용량 PN인데요. 임피던스 그대로.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렇게도 식을 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단위예요. PN은
여기가 킬로볼트잖아요. 킬로볼트 암페어란 말이에요. 요 공식을 썼을 때 얘를 이제 기준 용량 또는 전격 용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V는 단위가 킬로볼트이고 얘는 뭐라고요? 선간 전압이다 이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 잘 어떻게 돼요? 기억하셔야 된다. 단위를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퍼센트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INR 곱하기 100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10 V의 제곱 PN 여기다가 R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퍼센트 리액턴스는 어떻게 돼요? 2에 IN X 곱하기 100 다시 쓰게 되면 10 V의 제곱 PN X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까지 잘 기억을 해 주셔라. 이때 단위가 얘는 대지 전압으로 단위가 뭐예요? 볼트예요, 볼트. 얘는 전격 전류로 단위가 뭐라고요? 암페어라고요. 얘는 기준 용량으로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다 이거고요. V는 단위가 킬로볼트이고 선간 전압이다라는 거 공식을 암기하실 때 여러분들이 단위도 잘 암기를 해 두셔라. 아시겠죠?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필기, 실기에서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두 번째는 뭐 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피유법이에요. 세 번째는 피유법. 이 피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법이다라고 얘기해요. 단위법. 얘는 피유가 per 유닛의 약자예요. per 유닛. 퍼센트 임피던스는 분명히 이렇게 썼어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E IN G 곱하기 100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얘는 단위가 뭐예요? 퍼센트예요. 퍼센트. 이 피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G PU라고 하는 것은 그냥 E에 IN G 이렇게 쓴다고요. 단위가 PU예요. PU.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GPU라고 하는 것은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뭘로? 100으로 나눈 거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이런 거 있어요.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IN분의 IS다라고 했어요. 얘는 뭐였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얘 퍼센트 임피던스 100 거꾸로 내, 그죠? 얘를 단락비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G PU분의 1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얘 K가 뭐라고요? 네, 단락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피유법에서는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또 뭘 쓸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삼상단락에서 대칭 좌표법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이 삼상단락 사고 시 이 대칭좌표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대칭좌표법은 나머지 다른 뭐 1선지락, 2선지락, 뭐 3선지락, 선간단락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삼상
단락사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지금 뭐였어요? 삼상 단락이었어요. 선간 단락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삼상 단락과 요 선간 단락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가 다 이렇게 연결된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삼상 단락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자, 여기는 임피던스, 여기도 임피던스, 여기도 임피던스라고 볼게요. 그럼 삼상 단락 전류, 여기 흐르는 거를 제가 IS라고 해보자. 근데 삼상 단락 전류가 얼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IS는 임피던스 분의 E라고 얘기했다고요. 뭐라고요? 임피던스 분의 E라고 했다고요.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루트 3 G의 V다라고 쓸 수 있었어요. 언제? 삼상 단락 전류에서. 그럼 여기에서 제가 선간 단락을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선간 단락이에요. 얘는 이선 단락. 다른 말로 우리는 선간 단락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뭐 이선 단락. 이때 전류가 얼마인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의 전압은 뭐예요? 선간 전압 V예요. 그쵸? 그럼 임피던스 얘가 뭐예요? 두 개가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선간 단락 전류 IS는 임피던스는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E, G. 그죠? 전압은 V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선간 단락 전류는 E 지분의 V구나.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G, V, G, V 쓴 거예요. 여기 E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위아래다가 똑같이 루트 3 이렇게 한번 곱해볼게요. 그래도 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루트 3 GV, 루트 3 GV 이렇게 되나요? 여기가 이만큼. 여기 뭐예요? 삼상 단락 전류잖아요. 그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선, 간, 단락 전류는 삼상 단락 전류의 몇 배예요? 네. 2분의 루트 3배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라. 아시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